네, 중국 시장의 흐름과 현재 이슈를 진단해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네.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이 신격호 회장을 네. 별세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네. 관련 소식 좀 짚어주시면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선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선 신격호 회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주일 미군 때문에 이 껌 장사로 돈을 네. 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이라든지 화학 해가지고선 한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 아들의 어떤 화해 모습을 보지 네. 못하고 또 사드 국면 이후에 어떤 그 화해된 그런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네. 롯데그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창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짚은 이유가 이제 네. 이 사드 배치 논란이 된 이후에 네. 롯데가 이제 타격이 좀 컸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땠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가 사드 배치 이후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인데 거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롯데입니다. 롯데가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그 토지를 공여를 했기 때문에 네. 사드 배치 이후에 그 충격파를 가장 크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롯데는 중국에서의 유통업을 철수를 했고 그리고 또 그러한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지금 롯데와 관련된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종의 한한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롯데가 중국 사업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롯데가 중국에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뉴스를 좀 네. 살펴보면은 1단계 무역 합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6%라고 이제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다른 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하게 나와줬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국 경제가 좋아서 예상이 됐다라는 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조작적 정의에 의해 가지고선 6%를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적어도 6%대의 발표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이었거든요. 과연 중국 경제가 6%에 다다랐냐라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이제 재확인이 됐고요. 물론 29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어떤 의구심 같은 것들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더 긴밀하게 그리고 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내년 그리고 올해를 비롯한 내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과연 6%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전해입니다. 그래서 성적표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첫 번째 100년을 맞이해가지고선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중국 지도부에 대한 어떤 의문 같은 거를 불식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과거와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이 적어도 1단계 합의안을 통해 가지고선 상당히 합의점에 이뤘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 혹은 중국 여론에서의 어떤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다만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GDP 지표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온 지표보다 이제 올해 그리고 네. 내년까지 좀 더 지켜볼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겠다는 말씀 해주셨고 또 이제 무역전쟁이 1단계 서명이 되면서 일단락 됐잖아요. 네. 이 중국의 입장에서 좀 성공, 실패 좀 따져보면 어떤가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관방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는 사실이 있거든요. 근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지금 내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다행히도
어떤 환율의 문제라든지 무역의 문제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무역에 있어서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적어도 1단계 합의안을 통해 가지고선 무역에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네. 적어도 관세에 따른 부담감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 내면을 따지고 보면은 이 1차 합의안이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9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으로 8가지 분야에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96페를 지난 주말에 계속 봤거든요. 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그냥 답만 하는 수준인데 답에 굉장적으로 긍정적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융 분야와 관계된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선 어떤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증권 시장 그리고 보험 시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방을 확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금융 시장이라는 것이 그다지 선진적이지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현금 결제입니다. 신용 결제에 관계된 내용들이 이제 미국 기업들로부터 본격화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인 경우에는 아마 금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자,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권의 주주의 어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51%를 중국 정부가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규제를 해왔는데 그걸 풀어가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대중국 공세는 상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번에 합의안에 대해서 뭐 중국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2년 동안에 2천억 달러의 농산물을 포함한 물건들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야 됩니다. 미국에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다른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어떤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수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국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다른 어떤 그 제2차 합의안에서의 도화선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금융 부분은 안 좋은 그런 먹구름의 어떤 상황이라고 네. 예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보도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같이 트럼프 대통령, 류호 부총리가 서 있는 사진에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한바구음을 짓고 있고 네. 류호 부총리는 약간 표정이 어두운 게 아니냐 네. 이런 저희는 분석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합의안에 서명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문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8개 조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유해 부분 그리고 일부분의 관세를 15%에서 7.5%로 50%를 감면해 준 거는 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금융 공세, 지적 재산권 공세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속칭 잘 나가는 부분 그리고 강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장 혹은 길을 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오히려 류호 부총리는 이번 합의안에 서명을 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갖고 중국에 돌아갈 때는 성적표 자체가 그다지 중국에는 이롭지 못하다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이 썩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관방 언론에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체적인 시각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내면을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 안아야 될 과제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1단계가 마무리가 됐고 2단계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나 뭐 지식재산권 문제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뭐 보조금 문제 이런 게 빠져 있잖아요. 2단계는 어떻게 재개가 사실 될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언제든지 공격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관련된 특히 화웨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5G 시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화웨이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잠시 묻어두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다소 진보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차 합의안은 오픈 라운드다. 권투에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막 게임이 시작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난타전은 2차 합의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지적재산권을 확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주주의 영향권에 있어서 51%의 상한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제 더 많은 주주의 주권을 확보를 하게 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개혁 개방을 더 확대한다라는 의미는 되지만 오히려 국내적인 어떤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뭐 나쁘진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잠재돼 있는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좀 나눴어요. 네. 우한에서 발생한 이제 신종 바이러스성 폐렴 계속해서 확산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곧 있으면 중국의 춘절입니다. 네. 춘절이 되게 되면은 누적 이동수를 보게 되면 한 20억 정도의 이동이 생기거든요. 이게 동남아 전체까지도 이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화교들이 이제 집에 네. 가서 또 구정을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중국 당국이 철저한 어떤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렴과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기침하고 열나고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확산의 속도가 거의 뭐 기하급수적이라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상당히 공업이 집중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외자의 어떤 진출이 굉장히 빈번한 지역이라 외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홍콩 그리고 태국 그리고 베트남 같은 지역에서의 어떤 발생률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한과 관계된 사람들 혹은 우한 지역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과연 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춘절 기간에 통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이 병원균에 대한 어떤 내성이라든지 어떤 방역에 어떤 뭐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스 아니면은 조류 독감과 같이 그 확산의 속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해 중미 합의안에 의해 가지고선 달성됐던 뭐 기본적인 긍정적인 뉴스들이 오히려 이 뉴스로 인해 가지고선 부정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증상이 2주 정도 뒤에 나타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보통 춘절이 되면은 2주 정도의 이동 기간을 갖거든요. 네. 그러면은 2주에 다시 2주 뒤에 나온다 그러면 3월 달서부터 본격화됩니다. 근데 사스가 바로 3월 달, 4월 달서부터 창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그런 이미지가 재현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 연휴, 저희는 설이고 뭐 중국의 춘절 연휴를 네.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앞으로도 좀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